본격적인 작업 시작 전 단단히 작업 의상을 갖추는 작업자들. 이번 세 번, 네 번까지 언니 근데 햇빛이 말려버리면 녹아 끝쪽에서 하니까. 그런데 상자를 묶느라 분주한 작업자들이 보이는군요. 저 방지를 올려놓고 하려고. 아하, 한라봉을 따는 바구니를 올려놓기 위한 용도였군요. 이런 용도. 이거는 상자의 최대한 낮은 높이에서 살짝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높이 있을 때는 여기 올라가면 밑에 있으면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렇게 놔야 돼. 한라봉은 껍질이 연약해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살살 내려놔야 한다는군요. 이제 본격적인 한라봉 수확을 위해 나서는데 나무 사이사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흡사 정글같이 빽빽한 나무에 가로막혀 한 발 앞으로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새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이렇게 큰 나무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를 잘 안 해요. 이게 보통 이 한라봉은 이렇게 끈에서 묶어서 다 위로 올려요. 근데 이거는 안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 한라봉은 보통 나무에 끈을 다는 유인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곳은 자연 그대로 나무를 키웠다고 하는군요. 생각도 40도 되는데 안 해서 이거 끈을 사다리에 사당 5단 타가지고 이거 매달려고 하면 그 누가 하냐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사다리를 타야 하기에 초보는 금물. 오직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이고 사다리 상 올라와서 이 칸은 더 복잡해. 저 위에는 사다리. 아이고 저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밀감을 따다 보면 나무에 부딪히고 집에 가서 목욕하다 보면 온몸이 다 멍투성이에요. 특히 한라봉 나무에는 이런 가시가 종종 나 있는데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긁히기도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작업자들은 온몸을 감싼 옷차림을 고수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해서 긁혀요. 그런데 한라봉을 따는 과정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렇게 두 번씩 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라봉은 이렇게 한 마디를 따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정의 효과예요. 예, 이제 밀감 다 따면 전정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감 따면서 전정하면 나중에 전정할 때 이런 장가지들은 안 잘라도 되니까 그런 효과로 이렇게 마디로 따고 있어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작업자들. 파치 이런 쉬는 시간에 이런 파치 조금 까서 먹어요.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나무에서 방금 딴 한라봉. 아, 그 맛은 어떨까요? 지금은 바로 따서는 산이 있어요. 새콤한 신맛이 있는데 이게 저장하면 할수록 산이 빠지면서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봉이 제일 오래 저장할 수 있어서 4, 5월, 6월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라봉은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이 있어 벌꿀을 바른 오렌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라봉으로 가득 찬 바구니는 한꺼번에 옮기는데요. 나무숲이 우거져 있어 더욱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보고 있는 제가 허리가 아프네요. 무성한 나무숲을 헤치고 도착한 곳은 선별장입니다. 14단, 15단, 15단, 14단, 16단, 13단, 12단. 아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척척 알아서 과수를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네요. 13단, 10단. 나가는 3kg니까 3kg에 6개, 7개, 8개 있잖아요. 그 기준을. 5단, 얘가 그럼 알아서 지금 얘기를 해줘. 네, 무게가 여기 다 저장돼 있으니까. 14단, 10단. 한라봉 과수는 3kg 상자에 들어가는 기준인데요. 육과라면 3kg 상자에 6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12단, 이곳의 가장 큰 한라봉과 작은 한라봉인데요. 보통 소과는 11개에서 15개, 대과는 6개에서 9개가 들어간다는군요. 설문용은 좀 큰 걸 많이 찾아요. 6, 7, 8, 9번을 많이 찾고 이제 좀 지나면은 뭐 11, 10 잔나무들 많이 찾고 또 어떤 분들은 큰 것보다는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나저나 수확한 한라봉이 자꾸만 도착하는데요. 혼자서 이 많은 무게를 재려니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습니다. 14단, 17단, 17단.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다리부터 팔까지 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런 계속된 작업에 허리에 무리가 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이거 하면 허리가 안 좋아지죠, 많이. 완전 다리도 아프고. 밥 먹으러 갑시다. 가요. 이제 오전 작업이 끝났군요. 힘들어요. 정글 숲을 헤쳐서 식사하러 왔어요. 식사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킨다고 합니다. 한라봉 수확 시기에는 다른 건 일절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들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가까운 동네니까 또 친구니까 너네 집도 가고 우리 집도 가고 어느 집이 제일 힘든가요? 얘네 집. 오늘 따는 집. 이런 데 없어요. 한라봉이 힘들어요. 한라봉. 또 거기 간다고. 이렇게 수확철이면 서로 돕는 것이 제주도의 문화라고 합니다. 질 좋은 한라봉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게 이 따뜻한 바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우스 온도는 늘 영상 3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제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제주에 한파 경보와 폭설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하면 밀감이 다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떼야 돼. 이 커터에 이게 커튼 없으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요. 열이 밖으로 빠지니까 커튼 시설 같은 거 하고 지금 뭐 동쪽이나 서쪽에 냉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원래는 농가들이 좀 힘들고.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땐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극한 직업이죠. 하루에 한 160개, 15kg씩 160 컨테이너. 대목이라 가지고 구정 대목이라 가지고 출하가 많아요. 이제 어렵게 키운 한라봉을 출하할 차례입니다. 한라봉이 향하는 곳은
서귀포의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입니다. 한라봉은 이곳에서 당도와 크기를 선별한 후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이곳에선 한라봉뿐 아니라 서귀포 일대에서 생산된 모든 감귤류가 모이는데요. 서귀포는 국내 제1의 감귤 주산지인 만큼 이곳에서 유통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킬로, 내대항 같은 경우는 한 40만 킬로, 천혜향 같은 경우는 한 30만 킬로 정도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무게뿐 아니라 당도까지 측정 가능한 자동 선별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자동 선별기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선 작업자들 역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 망감류 속포장하는 데예요. 설 대목이 코앞이기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만감류 포장은 더욱 바빠졌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저울을 재는 손길은 무척 신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키로수를 많이 떠받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키로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설 명절 제수나 선물용품은 아무래도 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대과 중심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요즘은 평소보다 50% 이상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질 좋은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저희 이제 농가들이 힘들게 생산한 귤을 빨리빨리 썩히지 않고 내보내면 좋잖아요. 오늘 참 기분 괜찮아요. 좋아요. 한편 여기서 쏟아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량의 감귤입니다. 이곳에서는 기계가 못 해내는 귤 선별 작업을 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비품하고 썩은 거 골라내는 거야.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골라내는군요. 컨베이어 벨트 속도만큼 작업자의 손도 바삐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다 같은 귤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골라낼 수가 있죠?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잘 뽑을 수 있게 돼요. 좀 아이가 쓰면은 빨리 손이 먼저 가죠. 손보다 눈이 빨라야 되는데 가끔 손이 빨라가지고 애만 거 꺼내기도 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작업자들은 계속 긴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1차로 선별된 귤들은 또다시 2차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기계가 멈췄습니다. 작업자들도 귤에서 눈을 떼고 잠시 앉아 지친 다리와 손을 달래봅니다. 꿀맛이죠. 힘들다가 잠깐 쉬었다가 늘 서 있으니까. 난로 주변에 자리도 만들고 간식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도 추우신가 봐요. 아니 원래 제주 사람들 조금만 추면 추위가 많이 나요. 나온 데서 반면 이분은 추위를 별로 안 타시나 봐요. 그래도 우리는 추운 데 있어서 그래도 추운 거 몰라요. 셋이 다 강원도 철원서 매일마다 온다고. 매년 5년째 오는 거. 겨울에만 돼요. 겨울에만? 왜 오세요? 여름엔 거기서 일해야 되고 이제 겨울에만 여기 와서 이거 성설하러 와요. 겨울엔 일거리가 없는 강원도에서 일하러 온 거네요.
거리도 있고 좋잖아요. 제주도에서 일하며 보내는 겨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따뜻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올 때는 좀 여기 지역 사람들하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래돼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 제주도 사람 다 됐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하지만 작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노지밀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톤 정도 이상 할 때도 많고요. 저희가 늦게 끝날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도 해요. 밤이 깊을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작업대 앞에 저 테이프는 뭐죠? 우리 개들을 그냥 한 거예요. 썰을 하니까 차가우니까. 아하, 장시간 작업을 견디기 위한 아이디어군요. 소포장 작업자들도 퇴근을 못하긴 마찬가지네요. 힘들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니까. 어제 작업자들이 열심히 골라낸 비품 감귤들 모두 이곳에 모였네요. 농가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미만이 나와야 좋죠. 근데 많이 나올 때는 뭐 10%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게 좋죠. 이 감귤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거. 주스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지금 그 수매 업체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감귤 수확 처리되면 덩달아 바빠지는 이곳. 바로 감귤 가공 업체입니다. 오늘 우리 들어오는 물량이 한 30톤인데요. 어제 골라낸 비품 한라봉이 이곳에서 과즙으로 변신하는데요. 맛있는 과즙을 위해선 30톤 물량의 한라봉 꼭지를 하나하나 잘라줘야 합니다. 여기가 꼭지가 중단해가지고 이거를 떼내버려야 착즙 주스에 이 건더기도 없고요.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한라봉은 착즙 기계로 향하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한라봉 과즙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거죠? 간혹가다 안에 썩은 것들을 발견 못해서 착즙을 하게 되면 좀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것까지. 착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미세한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좋은 상품이 태어나는 거겠죠. 색깔 참 선명하네요. 그럼 방금 짜낸 이 한라봉 과즙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렇게 필의 형태로 가공해 유통된다고 합니다. 올려니까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또는 껍질 같은 데서 팔 때 스테이크처럼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타서 막. 이렇게 소비자들은 1년 내내 향긋한 한라봉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들 생각해서 좋은 밀감 많이 드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꽃과 한라봉이 전해주는 수확의 기쁨. 그 뒤에는 언제나 작업자들의 노고가 서려 있습니다.